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첫 아이를 낳고 그 짧고도 긴 산후조리 기간 동안 겪었던 말도 안 되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출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과 나름 평범한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딱히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결혼식 이후부터는 거리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출산이라는 건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취약하고 예민한 시기를 건드리는 일이더라고요. 몸은 무겁고 마음은 흔들리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계속 울고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감정의 폭이 정말 극단적으로 널뛰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예약을 하려던 시점.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조리원 하루에 얼마야? 거기서 뭐 별거 해주는 것도 없던데. 그 돈이면 나한테 줘. 내가 해줄게. 2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안 그래?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라며 바로 동의했고 저는 속으로 망설였지만 그래도 친정엄마가 안 계신 상황에서 시어머니라도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고맙게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리원은 취소하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어요. 200만 원은 현금으로 드렸고 그 돈을 받은 시어머니는 그날로 방을 하나 차지하시며 이틀에 한 번은 본인 친구들과 통화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이었어요. 몸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감정은 날마다 무너졌는데 어머님은 제가 돌봐야 할 또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산후조리는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저는 조리라는 게 산모가 쉬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를 대접하는 시간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휴, 애는 내가 봐줄 테니 지민이는 국 좀 끓여봐. 나는 미역국 너무 싱거운 거 못 먹어. 이런 식으로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몸은 아직 제대로 회복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오랜 시간 미역국을 끓이게 했고 그걸 가져다 드리면 어우, 내가 한 게 더 맛있는데라고 하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말끝마다 나오는 그 말이었습니다. 손녀도 이쁘긴 한데 남자애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 집의 대가 끊기면 안 되는데 말이야. 요즘 애들은 딸 낳고도 좋아하더라. 참 신기해.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밥 먹을 때, 기저귀 갈 때, 유축할 때 틈만 나면 그 말을 반복하니까 점점 숨이 막히더라고요. 남편에게 살짝 하소연하듯 말해봤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꾸 애가 딸이라 아쉽다고 하셔. 듣다 보면 좀 속상해.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 그냥 옛날 분이시잖아. 그걸 진담으로 듣는 내가 예민한 거야. 그리고 너무 엄마한테 막말하지 마. 다 우리 돕자고 계신 건데. 그 순간 제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민해서 이런 거라고. 정말 그런 걸까요? 산후조리는커녕 시어머니를 모시는 생활이 되어버린 지 일주일째. 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감정은 하루하루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아기가 깨면 시어머니는 내일 피곤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셨고 남편도 옆에서 베개를 뒤집은 채 좀만 참아, 애는 원래 그래 한마디 하고 다시 자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한 지 보름도 안 된 몸으로 밤낮 없이 아기를 돌보면서 낮에는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겨야 했죠. 어느 날은 점심시간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이제는 시계도 안 보냐? 는 말까지 들었고 아기 젖 먹이는 시간에도 그 자세로 먹이면 아기 못 꺾인다. 나 때는 그런 젖꼭지도 안 썼어. 하루 종일 지적과 참견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참을 수 없게 했던 건 딸 미나를 안을 때마다 남자애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쯧쯧. 이래서 며느리 팔자가 중요한 거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것이었어요. 미나는 제 전부였고 제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순 없어. 조금이라도 더 이 상황이 이어지면 정말 내가 무너질지도 몰라. 하지만 그 결심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몇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더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모인 제가 차려주는 아침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전엔 손맛 있더니 요즘은 왜 이렇게 싱거워? 하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아기는 이 시간마다 울었고 젖병을 닫고 기저귀를 갈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에서 버텨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요즘 애들은 유난이야. 우린 이런 거 없이도 잘 키웠어. 말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행동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시하는 태도였죠. 하루는 소파에 기대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며 잠은 또 잘도 자네. 산모가 너무 누워있어도 안 좋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해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엄마 너무 심한 말 하셔. 나 진짜 하루에 2시간 자고 있어.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엄마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마.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해야지. 라고 말하며 또 시어머니 편을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은 곧 분노의 불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기 옷을 접으려 하면 그건 이렇게 접어야 해. 분유를 타려 하면 그 물 온도로 되겠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소한 일마다 끼어들어 저를 서툰 엄마 무능한 며느리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슬쩍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참. 요즘 산모들은 편하다니까. 우린 애 낳고 바로 밭일 나갔는데 말이지. 그 말에 저는 잠시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래, 또 시작이네. 남편이 옆에 있었기에 기대를 걸고 자기야, 엄마 말 너무 심하지 않아? 했더니 남편은 눈치 보듯 아니 그냥 어른들 말씀이시니까 라고 얼버무렸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실망을 넘어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해하라고. 저 사람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날 깎아내리는지 알기나 해. 그날 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니 뭐 요즘 며느리들은 조리받는다면서 왕처럼 군다니까. 나는 진짜 내 돈 주고 내가 일하는 기분이야.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만 원. 그 돈을 받으셨고 그걸로 산후조리를 해주신다며 자처하신 분이 지금은 저를 고용주처럼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친정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남편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었죠. 며칠 후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밤새 아기를 안고 있었고 아침엔 어지러울 정도로 피곤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계셨고 저는 눈을 비비며 겨우 미역국을 끓였죠. 그런데 아기 울음이 들렸고 남편도 없는 시간. 저는 불이 나게 뛰어가 아기를 달랬어요.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아니, 밥도 제때 못 차리면서 아기 하나 키운다고 그렇게 오버를 해? 미역국이 식었네. 다시 데워와.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확 치솟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쉬고 싶고 제대로 자고 싶어요. 조리는커녕 지금은 그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말을 끊으며 그런 말할 정신 있으면 아기 젖병이나 닦아놓지 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며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했는데 그는 또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나도 지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없이 너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까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외출하겠다며 집을 나가셨고 저는 산모 상태로 아기와 단둘이 몇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말 한마디도 없이요. 시어머니는 밤이 되어서야 들어오셨고 손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왔어. 미나는 잘 있었지? 그렇게 태연하게 웃는데 순간 제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애 봐준다며 들어와선 정작 자기 삶을 즐기고 있네. 다음 날 아침 아기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기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였는데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우 얘가 애를 안 놓네. 잠깐 울려도 뭐 어때. 요즘 엄마들은 너무 호들갑이야. 그리고는 웃으시며 아니야 며느리가 내 눈치 보긴 하는데 애교라 생각하면 되지 뭐. 그 통화를 듣는 순간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손에 우리 딸 미나가 안겨 있다는 게 너무 끔찍했고 그때부터 저는 딸을 시어머니 품에 안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고 저는 더는 못 참겠다고 정확히 느꼈던 말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신 엄마 미나 울고 있는데 통화하시느라 애를 안 안아줬어. 그걸 통화 중에 자랑처럼 말했어.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설마 엄마가 그랬겠어? 하지만 제가 녹음해둔 짧은 음성 파일을 들려주자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걸 녹음까지 해. 남편은 당황했고 저는 울면서 외쳤어요. 안 그럼 당신은 절대 안 믿을 테니까. 나는 맨날 예민하다는 말만 들었잖아. 그때 남편의 눈빛이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이 사람은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 방에서 나오셨고 거실 식탁에 앉자마자 오늘은 미역국 안 끓였어? 산모가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인데 이래도 되나 몰라. 하고 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아기 가방을 챙겼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보온병, 젖병, 분유통. 그 모든 걸 차근차근 정리하며 마치 이사를 가는 사람처럼 움직였죠. 뭐해? 왜 짐을 싸?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친정 갈 거예요. 미나도 저랑 함께 갈 거고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는지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산후조리요? 저는 조리를 못했고 그냥 견뎠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고 상황을 보고 놀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짐을 싸? 라고 묻길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 당신 엄마랑 살든가 나랑 딸이랑 살든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제게는 곧 포기와도 같은 사인이었습니다. 아기 유모차에 미나를 눕히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순간 미나가 작게 웃으며 응하고 소리 내더라고요. 그 웃음이
제 결정을 완전히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친정집 문 앞에 섰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친정집 냄새와 그리고 아기를 바라보는 정말 따뜻한 친정 아빠의 눈빛에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고 미나를 품에 안으며 우리 미나 많이 답답했겠구나. 그 한마디에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버티며 살았는지가 확실히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나 너무 늦게 깨달았나 봐.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시간이 좀 필요해라고만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을 통해 나는 조리했으니 조리비 200만 원은 못 준다. 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모든 감정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어떻게든 가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기로요.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 저는 미나를 안고 있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무너진 나를 하나씩 다시 세워갈 용기를 얻었어요. 남편은 여러 번 찾아왔고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친정 아빠께 사과의 쪽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기적인 엄마 밑에서 이기적인 아들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바뀌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는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정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나 엄마한테 말했어. 미나 돌 전까진 절대 못 보게 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마가 끼어들 일 없게 하겠다고.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늘 우유부단했고 늘 어머니 눈치를 봤는데 그가 그런 결단을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가 많이 울었어. 근데 울 이유가 없다고 했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이젠 우리가 감당해야 해. 그 말 속엔 비로소 책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조금씩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미나를 조심스럽게 안고 이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내 딸은 우리 전부야.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틈을 내어 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전달하게 했어요. 미나 돌 전까진 절대 얼굴 못 뵐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이는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며 자책했다더군요. 뒤늦은 깨달음. 하지만 그건 언제나 너무 늦게 오는 법이죠. 그 후로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평화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냈고 하루에 몇 시간씩 미나를 돌보며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의 무게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엔 함께 아기를 씻기고 점심엔 이유식 만드는 걸 배우고 밤엔 미나가 깨면 먼저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고 무너졌던 신뢰도 서서히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시간을 속죄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너랑 미나 없었으면 난 아직도 엄마 치맛자락 뒤에 숨어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기회를 줘서.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슬프기도 했어요. 이 모든 걸 겪어야 겨우 서로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부부가 우리뿐만은 아니길 바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후 연락을 자제하셨고 명절에도 직접 오지 않고 반찬을 택배로 보내거나 남편에게 용돈을 보내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된 거겠죠. 이제 미나는 돌을 앞두고 통통한 두 다리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작은 발자국이 우리 가족에게 다시 찾아온 처음의 의미를 매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사에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조금만 이해하면 돼. 그렇게 모든 걸 시어머니 편에서 말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게 남편이고 아빠고 사람이더라. 이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고 그 속에서 저는 예전에 잃어버렸던 존중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자는 동안 혼자 육아 서적을 읽었고 유튜브에서 산모 우울증 관련 영상을 찾아 이거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뀌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나가 나중에 커서 우리 부부를 본받고 싶다고 말하게끔 살아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엔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지금은 서로에 대한 기대 없이 다시 손을 잡는 과정이 진짜 사랑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상처받은 기억이 남아있지만 그걸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미나 돌잔치를 앞두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나 돌이 다가오네.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영상이라도 볼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읽는데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먼저 올라왔을 텐데 이번엔 그저 조용한 바람이 스치는 듯한 허전함만 남더군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상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 엄마가 정말 후회하더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영상도 사진도 미나 모습도 당분간은 우리끼리 간직하고 싶어. 그건 복수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어머님과 나의 거리였고 우리 가족의 회복 과정이었어요. 돌잔치는 소박하게 치렀고 미나는 작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내가 감당했던 고통을 모두 보상해주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그 아이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울타리는 단단한 엄마의 심장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뒤 늦은 후회와 깨달음에 당분간 저는 미련 남기지 않기로 내 상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해하라는 말로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말 속에는 종종 무시와 방치가 숨어 있기도 하니까요. 당신의 경험, 당신의 상처,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